그러면 아기가 이 세상에 맨 처음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의 그 면역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외부의 침입자와 싸워본 적이 없는 이 신생아는 갓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자기의 침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냐. 초유를 통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싸울 수 있는 정보를 준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싸우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초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면역이 전달됐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겠죠. 그것을 트랜스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이런 침입자가 왔을 때는 이렇게 대응해라, 이렇게 반응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게 트랜스펙터라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포유류, 그리고 날개가 있는 조류들은 이 자식을 지키는 그 말들을 이렇게 트랜스펙터 안에 넣어준 거죠.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트랜스펙터는 이렇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이라는 것은 적의 침입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적이 쳐들어왔는지 빨리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내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면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의 모습을 잘 기억해 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군대 시스템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면역은 이런 침입자에 대해서도 물리치는 것이 있지만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을 없애는 것도 면역인 거예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 그 독소라든지 이런 중금속들, 그리고 활성산소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을 제거시켜 나가는 것도 면역입니다. 그래서 면역은 간단하게 인지하고 반응하고 기억한다 라고 합니다. 인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능력이죠. 사람마다 면역력이 다른 이유는 이 능력의 차이입니다. 암세포가 증가하는 것도 증상세포에서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암세포가 많이 생기더라도 빨리 알아보고 빨리 없애버릴 수가 있다면 암에 걸리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적인지 아닌지, 암세포로 변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을 그 백혈구는 태어나서 훈련을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슴에 있는, 흉골 앞에 있는 가슴에 있는 흉선이에요. 근데 이 흉선이 50대 이후가 되면은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교육을 받을 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소라씨, 흉선에서 교육받는다고 그래서 T세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흉선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T세포가 나와서 활동을 한다면 이게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어리버리한 그 감독관이 하게 되면은
그거를 적인지 난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예요. 사람마다 다른 면역력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지하고 반응한다. 인지하는 것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다른 거죠. 감염됐을 때 보조 T세포, 헬퍼 T세포가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가에 따라서 감염을 막는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이토카인은 뭐냐면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말하는, 주고받는 언어, 대화인 거예요.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느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염이 결정적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결핵에 감염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 감마 인터페론을 분비하는 보조 T세포, 헬퍼 T세포를 가진 사람이 인터루킨 4나 인터루킨 10을 분비하는 사람에 비해서 감염이나 질병에 자유로웠다. 이 말은 어떤 사이토카인,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완전 달라진다. 이 말이죠.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 그 차이가 바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그게 바로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느냐.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느냐, 유도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크 패트릭이라는 분의 연구에 의해서도 트랜스펙타를 복용한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다양한 그냥 사이토카인만 수치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마 인터페론 수치만 증가가 했다라는 것이죠. 트랜스펙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이토카인 수치를 측정한 건데, 즉, 어떤 대화를 서로 주고받느냐,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더 많은 우리가 효과를 얻느냐, 이것을 봤을 때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언어를 쓸 때, 감마 인터페론의 명령을 내릴 때가 가장 면역 반응, 세포속 면역 반응이 촉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킬러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킬러 T세포라고 하는데 NK 세포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사이토카인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 사이토카인, 이것을 이 수치만 증가하더라는 거죠. 뭐냐면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적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전투 태세를 갖춰주더라, 이 말인 것이죠. 보조 T세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 군대를 봤을 때는 총사령관입니다. 저는 이것을 면역세포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여기가 보조 T세포, 헬퍼 T세포인데, 폐렴규근이 혈관 내로 도주하는 중이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혈관 내로 도주하는 중입니다 라고 딱 보고를 하면은 이 사령관이 이제부터 킬러 T세포를 동원하겠다 라고 명령을 내려서 킬러 T세포가 림프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척척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킬러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에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어떤 적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기억하는 게 있죠. 기억하는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를 공격할 수 있다. 그게 허점이 어딘가, 어디를 공격해야 잡을 수 있는가를 알아서
전략을 결정하는 사령관입니다. 즉 킬러 T 세포 나와라. 네, 이렇게 나오는 명령이죠. 이게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투가 완전 틀려지게 되는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임진왜란을 이겼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네, 어떤 전시 상황, 불리한 전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전략, 그게 바로 면역 IQ인 거죠. 네, 보조 T 세포에서 나오는 명령 사이토카인입니다. 그게 트랜스펙트하고 그게 면역 IQ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역의 반응, 기억한다.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 딱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다 기억을 해내냐면 T세포, B세포가 싸우고 나서 일부가 기억세포로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똑같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초등에 내가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물리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게 쳐들어왔나? 라고 느끼지도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우리 몸을 위해서, 주인님을 위해서. 이 기억하는 세포를 트랜스펙터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펙터는 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몽타주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원인식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T세포에서 이 명령하는 언어, T세포에서 내리는 명령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빨리 나와서 죽여라. 아니면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그만 그쳐라. 라고 하는 명령들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도 하고 끝내기도 하는 이런 조절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펙타는 면역의 밸런스를 잡아준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면역의 밸런스는 낮은 것을 높게 하고 높은 것은 낮게 하고 면역이 바보가 된 것은 똑똑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유도인자가 낮은 것을 높게 하는 것이고 조절인자가 높은 것을 낮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인지 난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 바보스러운 면역을 똑똑하게 하는 것은 항원인식인자가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천 면역과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쟁은 간단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6.25를 예를 든다면 전쟁이 났을 때 1차 방어가 있고 2차 방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군인이 우리나라가 정신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 군인, 국군만 빼고 다 죽여라. 이게 하는 것이 1차 방어예요. 그래서 선천면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합사령군이 미국에서도 도와주고 터키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제 밀리면서 일사후퇴를 하고 한강이 폭파가 되면서 상황이 불리해져서 이렇게 한강이 폭파가 됐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을 헬퍼 T세포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나 빼놓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헬퍼 T세포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북한 계례군, 중공군만 우리의 적만 딱 알아서 없애야 될 적만 딱 지정을 해서 그 적을 타겟으로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조준해서 네, 하는 스나이프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준공군 빨간 딱지가 있는 옷을 입은 애들만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2차 방어 획득 면역일 것입니다. 훨씬 더 똑똑해진 면역인 거죠. 그래서 총으로 네, 저기 막 돌아다니는 것을 쏘다가 저기 네,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이 건물 자체를 네, 파괴해버리는 세포성 면역이 되는 거죠. 네, 북한군이 지리산으로 들어와서 빨치산이 되면은 지리산 자체를 폭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면 우리가 휴전 선언을 하고 나서면 그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치라고 명령을 내려야 이게 완벽한 면역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판문점에다가 총을 쏘게 되고 네, 수류탄을 날리고 건물을 폭파시켜 버리면 네, 굉장히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조절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완벽한 네,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